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럽나인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 들고 왔어요. 테슬라가 드디어 사이버캡 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테슬라 채용 사이트를 보면요. 지금 바디핏 테크니션이라는 직군을 뽑고 있어요. 그냥 일반 바디핏 테크니션이 아니라 사이버캡 전용 바디핏 테크니션이에요. 여기서 바디핏 테크니션이 뭐냐면요. 자동차 차체의 정밀한 조립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렬 작업도 하고요. 패널과 패널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갭 조정 작업도 하고, 차체가 제대로 평평하게 맞춰졌는지 확인하는 플러시 조정 작업도 담당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요. 차체 조립물이 테슬라가 정해놓은 사양 기준에 제대로 맞는지 인증하는 역할까지 맡는데요. 엔지니어링 팀하고도 협업하고요. 품질 관리팀하고도 같이 일하면서 차체 조립이나 성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진단하고 바로잡는 작업을 하는 거죠. 세밀한 검사 작업도 포함되고요.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게 된대요. 채용 공고를 보면 자격 요건도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 차체 조립 기술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대요. 들어올리는 작업도 있고, 허리 굽히는 작업도 있고, 계속 걸어 다녀야 하는 작업도 있고, 손 공구랑 전동 공구 둘 다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대요. 이 포지션은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해 있어요. 왜냐면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주로 생산할 인프라를 기가 텍사스에 구축하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해 줬는데요. 사이버캡이 올해 4월에 초기 생산을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서 사이버캡 테스트 차량들이 여러 차례 목격됐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공식 계정에 올라온 최근 게시물을 보면 알래스카에서 겨울철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율주행 2인승 차량인 사이버캡을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4월이 사이버캡 초기 생산 시작 날짜로 확정되긴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차량 물량에 대해서도 기대치를 설정해 놨어요. 최고 경영자는 사이버캡 생산이 전형적인 S커브를 따를 거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 생산 속도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는 뜻이에요. 머스크가 X에 올린 글을 보면요. 초기 생산은 항상 아주 느리고 S커브를 따른다고 했어요. 생산 속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는 새로운 부품이랑 새로운 공정이 얼마나 많으냐에 반비례한대요. 사이버캡이랑 옵티머스 로봇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게 새로운 거라서요. 초기 생산 속도는 답답할 정도로 느릴 거지만 결국에는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끝날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재밌는 건 머스크가 옵티머스 로봇이랑 사이버캡을 같이 언급했다는 거예요. 두 제품 모두 테슬라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제품이고요. 기존 차량 생산 라인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죠. 사이버캡은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로 설계됐고요.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구조예요. 이런 차량을 양산한다는 건 테슬라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도전인 거죠. 지금 테슬라가 바디핏 테크니션을 뽑는다는 건 생산 라인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엔드 오브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차량 생산의 최종 단계에서 모든 게 완벽하게 조립됐는지 확인하고 품질을 검사하는 단계죠. 이 단계에서 일할 사람을 지금 뽑는다는 건 4월 생산 시작을 앞두고 인력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테슬라는 차량 품질, 특히 차체 조립 품질에 대해 과거에 여러 번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패널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거나 마감이 고르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사이버캡은 로보택시로 운영될 예정이라 품질이 더더욱 중요해요.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상업용 차량이 되는 거니까요. 알래스카에서 겨울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자율주행 기술은 날씨 조건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었을 때 또는 낮은 기온에서 센서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배터리 성능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테슬라가 알래스카 같은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건 사이버캡을 미국 전역 어디서든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 전역에서 테스트 차량들이 목격됐다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테슬라가 다양한 도시 환경과 도로 조건에서 사이버캡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보택시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고 교통 체증을 헤쳐나가고 주차하고 충전소로 이동하는 등 훨씬 더 복잡한 시나리오를 처리해야 하거든요. 채용 공고에서 강조한 엔지니어링 팀과의 협업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새로운 차량을 양산할 때는 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산 라인에서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바디핏 테크니션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들을 엔지니어링 팀에 피드백하면 설계나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를 사이버캡의 주요 생산 거점으로 선택한 것도 전략적인 결정이에요. 기가 텍사스는 테슬라의 최신 생산 시설 중 하나고요. 사이버 트럭도 여기서 생산되고 있어요. 최신 생산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미국 중부에 위치해서 물류 측면에서도 유리하죠. 머스크가 말한 S커브 생산 방식은 테슬라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때 항상 겪는 과정이에요. 모델 3 출시할 때도, 모델 Y 출시할 때도, 최근 사이버 트럭 출시할 때도 초기에는 생산이 더뎠다가 점차 속도를 올렸죠. 사이버캡도 4월에 생산을 시작하더라도 처음 몇 달간은 하루에 몇 대, 많아야 수십 대 수준일 수 있어요. 하지만 머스크가 결국에는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끝날 거라고 한 만큼요.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사이버캡을 대량 생산할 계획이 분명해 보여요. 로보택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면 수천, 수만 대의 차량이 필요할 테니까요. 사이버캡의 새로운 부품과 공정이 많다는 것도 생각해 볼 지점이에요. 일반 승용차와 달리 운전석이 아예 없는 구조고요. 승객을 위한 인테리어 설계도 완전히 다를 거예요.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시스템도 기존 차량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할 테고요. 이런 새로운 요소들이 많을수록 초기 생산은 어려워지지만 일단 공정이 안정화되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지금 채용하는 바디핏 테크니션들은 사이버캡 양산의 첫 세대 인력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쌓는 경험과 노하우가 향후 사이버캡 생산 확대의 기반이 될 거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스틴에 위치한다는 것도 지원자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일 텐데요. 텍사스는 생활비가 캘리포니아보다 저렴하고 테슬라 본사도 오스틴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회사의 핵심 인력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채용 공고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감당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도 솔직한 부분인데요. 제조업 현장은 사무실 일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무거운 부품 들어 올리고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만큼 테슬라의 최신 기술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드는데 직접 참여한다는 보람도 있을 거예요. 품질 관리팀과의 협업도 강조된 부분인데요. 로보택시는 승객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품질 기준이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더 엄격할 거예요. 차체 조립 상태가 안전과 직결될 수 있거든요. 패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주행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센서가 정확한 위치에 장착되지 않으면 자율주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테슬라 로보택시 공식 계정이 알래스카 테스트 소식을 직접 공유했다는 것도 재밌는데요. 테슬라가 사이버캡 개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요. 일론 머스크의 X 게시물도 그렇고요. 테슬라는 항상 자신들의 계획과 도전 과제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편이죠. 4월 생산 시작이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지금 채용을 시작했다는 건 향후 몇 주 안에 인력을 선발하고 교육해서 생산 라인에 배치할 계획이라는 뜻이겠죠. 테슬라의 채용 프로세스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실제로 4월에 첫 사이버캡이 라인에서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예요. 머스크가 답답할 정도로 느릴 거라고 미리 기대치를 낮춘 것도 영리한 전략이에요. 초기 생산이 더디더라도 이미 예고한 거니까 시장이나 투자자들이 너무 실망하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예상보다 빠르게 생산이 늘어나면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사이버캡과 옵티머스를 같이 언급한 것도 의미심장한데요.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로봇 회사, 인공지능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두 제품 모두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테슬라의 AI 기술이 집약된 제품들이죠. 결국 이번 채용 소식은 단순히 일자리 몇 개 늘어난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대를 여는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신호예요.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캡 생산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고 알래스카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검증받고 있다는 거죠. 4월이 되면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몰라요. 핸들도 페달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실제로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는 거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대 수준일 수 있지만 그게 시작이죠. 거기서부터 S커브를 타고 올라가면서 생산량이 늘어날 거고 언젠가는 테슬라가 말하는 미친 듯이 빠른 속도에 도달할 거예요. 여러분은 사이버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보택시 시대가 정말 올 거라고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I love 9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